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구 얘기지. 뭐 벌써부터 하기 싫어하세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뭐 하기 싫으면은 중간에 나 안 해 그러고 가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뭘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인생.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야구 이야기도 아니고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프로야구 관해서 아니면 뭐 리틀 야구에 관해서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한다 얼마든지. 해설위원 하신 지가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되시잖아요. 중간에 잠깐 코치 생활 하신 거. 네, 20년째 이제 돼 가는 건데 한 3년 현장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해설위원으로서 만족하시나요? 재미있어 하셔서 지금. 아니 야구인들은 현장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 방송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다가 이걸 경험 삼아서 좀 넓게 시야를 보고 다시 현장에 가겠다 했는데 그렇게 맨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은 되게 빡빡한 사람 세다.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장을 못 가게 됐는데 어쨌든 야구하고 연관된 일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또 만족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나이도 그렇고 아니 해설해 주시는데 좀 전에 그러니까 올해 판세를 읽어 주시는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구 매니아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든요. 왜냐면 야구 선수 출신들이 매니아들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네 말이나 내 말이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전문가는 전문가 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야구 인생 이야기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설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07년도에 방송을 들어왔는데 야구 용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투도 있고 뭐 데드볼도 있고 뭐 시합도 있고 이게 다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말이죠. 네. 우리 선배 중에서는 야구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해설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포심과 투심을 그 뜻을 너무 다르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포심이 뭔지 모르죠. 저는 알죠. 이렇게 네 개로 긁히는 거. 그렇죠. 줄 네 개로 긁히는 거. 캐스터가 이제 신입이었어요. 네. 해설도 앉아서 계속 포심, 투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저 네. 같은 의근주에 생긴 거죠. 네. 포심은 뭐고 투심은 뭐죠? 그러니까 방송 중에 네, 의원님 네. 포심은 뭐고 투심은 뭐죠? 이렇게 되는 게 아무 말이나 해서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다 믿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뱉은 말이 뭐라고 뱉은 거냐? 땡땡 캐스터 포심은 포수의 마음이고 투심은 투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방송 중에. 실제 방송 중에. 너무했다.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너클볼, 그렇죠, 그렇죠. 너클 커브, 뭐 스플리터. 네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게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강하게 말 못하는 거죠.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급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생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큰 사고다. 그런 에피소드 됐어요. 우리 근데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 일본식 용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글쎄요, 뭐 제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다 바꿨어요. 형님도 고생을 조금은 처음엔 하셨겠다. 왜냐면 현장에서 바로 방송으로 넘어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쓰던 용어들이 툭툭 나오셨을 그렇죠. 거 아니야. 나오죠. 그런데다가 또 제가 뭐 영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사전 찾아가면서 또 의문점이 생기면 정호영 캐스터한테 물어보고 저는 지금도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보다가 영어 모르는 거 나오면서 정호영 캐스터 애들 나와가지고 전화해서 야 이거 뜻이 뭐냐 그러면 또 그 친구는 MLB를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또 해갖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니 정호영 캐스터가 우리 채널에 나와서 그 같이 합을 맞춘 해설자 중에 누가 제일 합이 맞냐 그랬더니 형님 말씀하시더라고. 정호영 캐스터가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스터들도 많이 합을 같이 맞춰.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좋은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그리고 소리. 또 심지어 공교롭게 캐스터 하시다가 현장에서 다시 이제 캐스터로 가실 때 이적을 하셨잖아요. 다른 방송사로. 그때 타이밍이 또 정우영 캐스터가 글로 옮겼잖아. MBC에서 계속 했으면 2인자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갔다가 SBS로 가니까 그래. SBS로 가면 제가 1인자가 될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런데다가 MBC에서 저하고 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빨리 이직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호영 캐스터하고 저하고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MBC에서 인천 가면 연안부도 노래 나오잖아요. 네네네. 어쩌다 한번 많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오죠. 한참 방송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의원님 저 노래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아니 저 가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방송 중에? 방송 중에. 김시스터즈 아니에요? 저는 또 그냥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죠. 모르는데요. 그런데 잘 좀 되게 상한 거예요. 야구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근데
누가 나와 홈런을 딱 쳤어요. 손맛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캐스터는 손맛을 잘 모르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둘이 또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형님이 입단하셔서 신인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3루수를 받았죠. 네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김성훈 씨는 알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 저를 알아줬기 때문에 진정한 야구 팬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외야로 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튕긴 한대화. 거죠. 처음에는 그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프로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다 대표 선수가 됐는데 네? 그때는 내야 유격수로 선발이 됐어요. 대표 유격수였어요. 선수로. 예, 예. 그랬다가 딱 대학교 1학년을 외야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스텝 과정을 까먹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야가 스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야로 이제 가게 돼서 그 대학교 대표팀일 때 예야를 봤었어요. 혜태에 가서는 왜 3루수를 봤냐? 예야는 층층차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김준환, 김일권, 그러네. 김종모 이게 다 쌓여 있는 그러네. 거예요. 그 백업도 뭐 송일섭 막 다 그러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야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유격수를 봤다고 하니까 김웅룡 감독이 그럼 3루를 시켜라. 그때 3루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인왕을 했는데 한대하 선수는 워낙 3루의 정통이잖아요. 80년 그렇죠. 세계 선수가 되면 맞아요. 홈런도 대표팀도 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양에 차겠어요. 김웅룡 감독이. 2루를 해라 이랬는데 2루에 가니까 또 뭐가 안 되냐면요. 피벗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또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야로 갔죠. 그래서 예야도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갈 곳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다가 예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레전드 10명 뽑힐 때 외야로 네네. 뽑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특별한 재능 아니냐 이거야. 그냥 뭐 헤드 타이거즈가 우승 많이 오고 거기에 한 일원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뭐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평가를 많이 받았어. 좀 수비 너무 설렁설렁한다고. 응당 이런 건 그냥 쉽게 그냥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인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타구를 미리 예측해서 가 있어서 쉽게 잡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그 선수들 막 던지는 동작, 치는 동작, 뛰는 동작을 보고 이 선수가 누구다라고 이름을 말할 정도가 되거든요. 눈썰미가. 근데 그것이 어릴 때 전력 분석을 해주는데 아예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보는 눈썰미가 발달이 돼서 지금도 그러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설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볼 때 피처와 타자의 관계를 보고 어느 쪽으로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데요. 요즘은 타격 기술이 발달돼서 훈련할 때 타격하는 모습과 경기할 때 타격하는 모습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훈련할 때 타격 모습을 보면 대충 타격 그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수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옮겨가는 거죠. 자리를 어느 정도 한두 발만 올라가도 엄청난 거거든요. 대단하다. 그래서 설렁설렁 잡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못 잡으면서 어디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된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남다른 야구 재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색을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속으로는 뭐 이런 거하고 박수 주고 한우하고 그래. 뭐 죄송합니다. 맨날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긴 하셨던 것 같아. 재능은 아니고 그냥 뭐. 덩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발 빠르고 또 이제 약간 교타자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타도 홈런도 꽤 많이 쳤을 거예요. 제가 키에 비해서 이제 그 홈런을 100개를 넘게 한 150개가량 칠 수 있었던 것은 강주 야구장이 뭐 좀 잠시보다 적은 원인도 있지만 과거에는 헬스장이 없잖아요. 뭘 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들 그 고등학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밤새 이렇게 타이어 치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캠프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타이어를 때리고 이랬었죠. 그래서 조금 그 등치에 비해서 남들보다 파워가 좀 더 있었던 거. 그 옛날 방식으로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게 이렇게 튕겨 나오게 됐잖아요. 안 튕겨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 순간 맞는 순간 파워를 전달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치는 사람들은 치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어 치는 걸 지금도 권유할 수 있어요 후배들한테? 지금은 이제 타이어를 치는 게 아니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샌드백 쓰더라고요. 샌드백. 성격 자체가 이 운동장 나가면 그 당시에는 사실 게임을 즐기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잖아. 근데 형님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야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타자는 하지 않는다.
투수한다. 성격 자체가 LG의 그 이병규 선수, 적토마. 예, 그 친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하고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 한 타석이다 이 한 타석 그냥 끝나고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한 타석이 잘못 치잖아요. 이걸 막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타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비 나가서 슬렁슬렁하고 보이는 것도 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슬렁슬렁 따이는 것도 있었던 그런 거예요. 것도 그게.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 야구장에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우승할 때 캡틴으로서 우승한 적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해맑게 웃으시더라. 말년이기도 했지만 이정범 선수는 지역방위가 그렇죠, 이걸 하고 있으니까 홈에서만 홈만 뛰었어요. 뛰는 네. 거예요. 그런데 선동열이는 일본으로 갔고 그렇죠. 김성환 형은 은퇴하고 은퇴했죠. 그러니까 전력이 떨어지니까 다 꼴찌 후보로 봤어요. 맞아요. 시즌을 들어왔는데 정말 4월 달까지 꼴찌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그런데 야. 5월 달부터 조금씩 한 계단 치고 올라가더니 결국은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시리즈 가가지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제가 있는 동안에 7번인가 8번을 했는데 그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너무 어렵게 하고 그렇구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 그때 가서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 감독으로서는 사실 네. 실패잖아요. 아 민감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세요. 아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고 나도 아 내가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었었구나. 반성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또 들어가자마자 또 이상훈 선수 뭐 기타 사건 막 이런 거 있어서 글쎄요. 그런 악재들이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상훈 그 선수하고 이제 그때 LG에서 헤어지고 한 10년 만에 만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든 간에 내가 선배로서 미안하다. 서로 잊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하여고 이제 만나기도 그래요? 하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상훈이한테 내가 기타 못 치게 아니 사생활 때 뭐 기타를 못 치게 해요. 근데 이제 낙하에서라든지 기타 연습하고 이런 것만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전달 과정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상훈 선수의 귀에 들어갈 때 듣기에는 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야구인으로서 첫 실패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혜택이 있었지만 은퇴는 삼성에서 했거든요. 네, 맞아요. 1년을 삼성을 갔는데 그 김은용 감독하고 그런 그 하와이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삼성 가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영입을 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후회 없이 은퇴를 했는데 가는 과정에서는 그 쓰라림이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몸담은 13년 동안 몸담았던 곳을 옮겨가는데 안 좋은 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게 첫 시련이었다고 봐야 돼요. 프로에 들어와서는. 그 삼성에서 마지막 은퇴할 때는 그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내셨어요? 그 성적보다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삼성을 가서 한 팀에만 있다가 한 팀에 있어서 느끼지 그러네. 못했던 야구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인생의 첫 시련이었는데 저한테는 좀 인생의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된 거죠. 40대 초반에 그렇게 감독이라는 큰 타이틀을 받는다는 건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때는 파격적이었어요. 네, 파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뭐 실패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그게.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그게. 왜 미친놈이냐면 LG에서 실패를 했어도 젊은 나이고 방송을 하면서 대수 씨님께 뭐 좋은 소리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랬으면 이미지가 좋아져서 현장에 갔을 텐데 맞아요. 미친놈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야구 선배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들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는 애정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럼요. 거죠. 애정이 담겨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처음 오해가 있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직접 아들 중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들까지 까더라고. 아니, 깐 게 아니고 그냥 걔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 기준은 이성훈 선수 시절에 저하고 호적은 같이 돼 있어도 야구 후배니까. 그렇지. 야구 후배니까 야구 후배로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섭섭해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말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현장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는? 왜 그러냐면 나이도 이제 있고. 만약에 오면 오퍼가 오면 그러면 가죠. 그러면 가는데 그거는 뭐 어느 누구나 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뭐 야구 일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후배들에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우리 후배들이 가야 되는 또 프로야구가 어떻게 해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 같은 길을 걷지 말고 그냥 현장을 가는 목적으로 해서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야구인들은 현장이 꽂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하면서 보면 현장에서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생각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남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해버리면 선택 못 받는 거죠. 해설위원으로서 성공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구 많이 보는 거요? 아, 지금도 꾸준히. 야구 많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 해설위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해설 잘합니까? 그러면 해설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구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늘 공부하고 뭐 선수 정보 파악하고 이거 왜 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내가 내 몸을 써서 내가 움직이면 되지만 해설은 A라는 선수가 움직이고 B라는 선수가 움직이면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팬들에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생방인데다가 또 말 한 자리 실수하면 또 저 난리 나죠.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죠. 네. 그럼 야구 선수 이순철의 성공의 키워드는 뭐예요? 글쎄 제 나름대로는 노력. 아. 예,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신체적인 큰 게 아니니까 네, 운동선수로서는 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 네. 선수 시합 때도 좀 중심에 계셨잖아요. 네, 네, 형님이. 네, 네, 네. 발단 자체에 완전히 깊게 개입돼 있으셨잖아요, 형님이. 돌아가신 최동원 선배가 네, 네. 이제 앞장서서 그걸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소프트만 했는데 사실 그때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만들 수가 네. 없어서 만들어지지 못했었던 거죠. 예. 특별한 그런 불이익 같은 건 없었나요? 선수협회를 만든 선수 다 트레이드 당했거든요. 트레이드였죠. 예, 저도 당할 뻔했는데 선배 한 분이 자기가 그냥 막 딴 데로 가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자리가 비니까 저를 트레이드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나무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롯데 사장이 널 달라고 했었다고. 우승 파티하는 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롯데 유니폼은 왠지 안 어울리셨겠다. 요즘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야구 보는 것이 캠프 가기 전까지는 야구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등산 다니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캠프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전부 야구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즌 임박이잖아요. 네. 이제 요 시기에는 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선수들이 이제 뭐 이동 관계나 네, 뭐 네. 새로운 선수 이런 거 F용지다가 각 팀에 있는 새로운 선수들 막 이런 선발 예상서 있는 선수 막 써보고 불펜 써보고 자투수 써보고 마무리 써보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시험 게다가 빠진 선수가 있나 새로운 선수들 모르니까 그건 또 옆에서 해보고 그러고서 처음에는 헷갈려요. 막 헷갈리는데 그렇죠. 예. 우선 이름을 외워야 되고 또 투수 같으면 A라는 선수는 그걸 뭘 잘 던지고 그렇죠, 제구력이 그렇죠. 어떻고 네, 스피트는 어떻고 변화구의 각도는 어떻고 막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보내는 거죠 시간을. 그럼 이제 시즌 되면은 월요일 말고는 계속 월요일도 지금 그 오프 더 야구라고 맞아. 야구 저 찍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겠네. 한 보통 일주일에 한 3경 정도는 하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 3일을 낮에 이제 등산 다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녁에는 야구 보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야구를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술 한잔 만나기도 하는데 자주 못 만나죠. 여기 좌우명 있어요? 좌우명? 유시유종이에요 저는. 항상 처음과 같이. 유시유종. 그러니까 야구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항상 처음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죠. 형님 지금 남은 인생 꿈이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관여하면서 만약에 방송이 이제 나이가 돼서 못하게 되면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캐스터도 하고 해설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뭐가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요? 레전드. 그때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요. 해설자 이순철이 아니라 인간 이순철은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형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더 좋아지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